이번 주 이슈, 이 이슈는 아마 홍 박사님 아마 화요일 나갈 거예요. 근데 참 홍 박사가 2주 만인가 3주 만인가? 제가 2주 만이요. 2주 만인가? 네. 2주 만이요. 2주 만이구나.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 왜 자꾸? 그 교수님이 저 보고 싶으셨나 봐요. 아, 그런가 보다. 아마 화요일 날 이 방송이 나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내일 나갈 것 같은데, 원래대로라면 이거는 이은혜 조연수 관련된 사건은 오늘 가는 게 좋아요. 오늘 나오는 게 좋은데, 원래,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당분간은 막 급변하게 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요전번에 이제 이은혜 사건 관련돼 갖고 어느 정도 사건 정리를 한번 쫙 해드렸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라고. 네. 근데 그 이후에 더 드러난 사안이 또 여기저기 막 많이 나오는데 그걸 전부 집약해서 네. 또 현재까지 상태 사건 정리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저번에 보신 거에다가 이어서 이번 지금 하는 거 이렇게 좀 알려드리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네. 해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제 그 아래서도 방송을 또 한번 했죠. 네. 그 아래서도 방송을 하고 해서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나눠봤는데요. 자, 이은혜가 장례식장에서 태도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사망한 남편 장례식에서요. 그 윤 씨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장례를 치렀잖아요. 네. 그 장례식장에서 이은혜의 태도 관련돼서 보도가 꽤 많이 있었는데 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봤대요. 장례식장 근처에서 여성 2명이 웃고 떠드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은혜였고요. 남편이 죽었는데 웃고 떠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덕거리고 막 하면서. 그리고 이은혜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쓱 봤더니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있더래요. 남편이 사망했는데요. 그 장례식장에서. 그러면 이거는 배우자 상당한 사람의 어떤 태도는 절대 아니죠. 네. 예. 이제 그 내용이 좀 하나 나온 게 있고요. 두 번, 교수님,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는 거의 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이 남편이 죽었다면 그게 세상에 저 친구하고 웃고 떠들고 깔깔거릴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휴대폰 게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웃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웃고 있어서 아마 시선이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남편 죽었는데 웃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막 눈에 띄게 웃고 막 깔깔거리고 했으면은 기가 찬 일이에요. 에휴. 그리고 남편 죽었는데 누가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있어요. 담배 물고. 아휴. 그다음에 이제 그 장례식장 그런 태도 관련돼서 보도가 꽤 많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 접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번 시간에 남편 사망하고 난 이후에 보험 사기 하느라고 해외 많이 나갔었거든요. 네. 얘들 장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얘 보니까 2019년 7월 28일 날 그러면 2019년 7월 28일 날이면 그 남편이 윤 씨가 사망한 게 2019년 6월 30일이에요. 그러면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조연수하고 일본 간 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8월 21일 날은 베트남 갔고, 9월 7일 날은 홍콩 갔고, 그 이외에도 뭐 마카오도 한 2번 다녀온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보험 사기 하느라고. 네. 그래서 2020년 2월까지, 작년 2월까지 2박 3일에서 적게는, 네. 많게는 18박 19일 여행을 한 10차례에 걸쳐서 다녀온 거. 이게 이 장례식 이후에 해외 여행 댕긴 이은혜의 행적입니다. 이게 배우자 상당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이게 그죠. 어떤 미망인이 이래요. 이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이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장례 이후에 해외 여행 관련된 게 있고, 이제 가스라이팅 정황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제가 뽑아봤어요. 네. 이제 가스라이팅 이제 이거 친구가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내용 보니까. 네. 이은혜한테 친구가 보낸 SNS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네. 이제 아마 윤 씨하고 혼인 신고하려고 네. 하니까 그 친구가 기가 차잖아. 친구는 다 알으니까 알고 내용을. 있으니까. 예. 네가 천벌 받을 것 같다고 이은혜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 오죽했으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친구가 너 천벌 받을 것 같다. 그러면서 네. 야
그 윤 씨하고 만남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참. 그 문자를 이은혜한테 보낸 적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밝혀졌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친구는 다 아는 거야. 아는 이은혜에 거죠. 대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진짜 유가족 분들 들으시면 너무 화나실 것 같아. 그 윤 씨에 대한 가혹행위. 살면서. 예. 살면서 지인들이 그 옆에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어졌다는 건데 네. 사람이 이게 진짜 기분 나쁜 거거든요. 다른 사람 보는 데서 나를 박해하는 것처럼 열받는 게 없어 이거. 자존심도 놀림을 해도 상하고. 그렇고. 예, 그렇죠. 윤 씨가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SNS 내용이에요 이거. 네.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친구들이 많이 있는 데서 내 머리채 이렇게 막 잡아당기고 그러면 되겠냐? 이제 좀 자제해달라는 식으로 아마 윤 씨가 그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은혜가 거기 답변한 게 그냥 진짜 화가 너무나 그냥 이렇게 썼어요. 내가 있잖아. 술 먹으면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막 대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래. 어? 내가 오빠를 무시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오빠한테 행동한 게 아니야. 그냥 그래 나는.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그거잖아요. 사실은 무시를 해놓고 이게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에요. 말 그대로 무시를 해놓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 건 내가 너를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해서 기분이 그러니까 원래로 그렇지 않으면 비난하거나 너 왜 그랬어 나한테 따지거나 막 이렇게 하면 감정이 또 틀어질 수도 있고 하면 관계가 좀 뭐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내가 너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한 거야. 나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래.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면 자기 남편을 친구들 보는 데서 머리채 잡아당기고 때리고 그래?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SNS 내용인데 가족분들이 들으면 얼마나 이거 슬프고 화가 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은혜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망한 남편분은 처음에는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지. 왜 친구들인데 내 머리채 잡아당기고 그러냐고.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가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의미 있는 나는 각별한 존재구나. 물론 험한 짓을 당할 지언정. 그렇지.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가스라이팅의 일종의 네. 정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저는 의미 있게 본 게요. 그 윤 씨하고 이은혜가 같이 찍은 사진 이은혜가 딱 올려놓고 거기다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뭐라고요? 넌 벗어날 수 없어. 아휴, 넌 벗어날 수 없어. 뭐겠습니까 이거? 참 숨이 막히네요. 이 말을 완전히 들으니까. 지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를 거기다가 강조한 거죠. 강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그 근거의 하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연수한테 윤 씨가 한 하소연이 있어요. 2019년 1월 달에 SNS에 보낸 네. 거예요. 이거 조연수한테. 네. 그 은혜한테 존중받고 싶다. 네. 응? 무시당하고 막말 듣는 게 너무 힘들다. 은혜에게 쓰레기란 말 안 듣고 정신병자 소리 안 듣고 싶다. 나도 현수 너처럼 은혜한테 인정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윤 씨가 이 조연수한테 SNS로 보냈던 그런 내용이 있고요. 가슴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 등등이 충분히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이게 한동안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개념이 좀 이렇게 나타난 지가 좀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학계에서도 아주 합치된 가스라이팅의 정의다라고 아직 그런 건 도출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나오기 전에 그래서 저도 몰랐었는데 인터넷에 그런 말이 있었대요. 그 사귀는 사이에서 가격 후려치기라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가격 후려치기. 네, 그게 뭐냐면 어느 일방이 상대방한테 계속 상대방을 석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나니까 너 만나주는 거야. 너 되게 가치가 없고 너는 별 볼 일 없고 너 되게 못난 사람이야를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계속 만나는 사이에서 그걸 이제 한때는 인터넷에서 가격 후려치기라고 표현을 그게 하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인데 사실은.
지금 보면 그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지금 이은혜도 지금 지금 사망한 남편을 굉장히 석죽이고 막 너는 못난 사람이고 나니까 너 만나주는 거야. 좋게 너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돼. 내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줘야 돼라는 식으로 점차 지금 가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가스라이팅의 정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가스라이팅 그동안 꽤 많이 설명을 제가 드려가지고 거의 아실 거예요. 가스라이트를 이제 그 연극이에요. 연극. 1938년도에 아마 영국에서 나온 연극에서 이제 가스라이트라는 그게 나와가지고 하여튼 이 아내를 이제 가스라이팅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위층에 있는 보석을 훔치기 위해서 이 불 가지고 어둡게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한다고 그래서 가스라이팅 이렇게 난 건데 가스라이팅 단계는 간단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엄청나게 친근하게 다가가가지고 끌어안고요. 그렇죠. 이제 일단 끌어안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내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자꾸 상황을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볼펜이라는 사실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거 만년필이야. 라고 계속 주장해요. 그러면 나는 무슨 소리야 이거 볼펜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상황을 연출해갖고 만년필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 그러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이거 분명히 볼펜 맞는데 주변 사람들이 만년필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만년필이 맞나 보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해요. 그런 상황을 몇 번을 연출을 하다 보면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번 하는 게 내가 잘못된 거야 이거. 맞아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늘 옳은 거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자학하게 되고 저 사람한테 복종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상황이 교묘하게 연출돼가지고 갖고 노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제 그거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건데 이 경우도 내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이런 이 징후 이거 쭉 보면 이거 가스라이팅 당한 거는 거의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은혜의 딸 입양한 거 이거 또 보도에 난리더라고. 이은혜는 윤 씨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딸 하나 낳았잖아요. 딸 입양을 했더라고요 윤 씨가. 윤 씨 호적으로 입적을 한 입적을 거예요. 해버렸어요. 입적을 해버렸어요. 이게 2018년 2월 달에 그 당시에 딸 나이가 10살이래요. 10살. 일찍 끝났네요. 이때 입양 신청을 해요. 2018년 2월에. 그 다음에 그 입양 신청을 해서 이제 하고 나서 입양 허가가 이제 나와서 그 판결이 떨어진 건 6월이에요. 6월. 그렇죠.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넉 달 걸려서 그래서 2018년 6월 달에 입양 허가 판결이 났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많이 안타까운데 윤 씨 같은 경우에 입양 과정에서 입양하면은 부모 교육이 있어요. 입양 부모 교육이 있거든요. 거기에 직접 참석도 했고요. 윤 씨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뭔가를 한 거네요. 그리고 확인서도 본인 스스로가 서명해서 했고 그 이외에도 2번에 걸쳐서 면접 조사할 때 법원에서 불러가지고 면접 조사할 때도 본인이 거기 참석을 해갖고 동의를 했어요. 내가 입양한다. 내 의사다. 이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윤 씨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딴 남자하고 이은혜가 난 딸 아이를 지금 이제 입양한 케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짓을 이은혜가 왜 했겠어요? 대습상속을 내린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 윤 씨는 사망해서 빚진 상태에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부모가 있거나 누가 있어가지고 윤 씨한테 재산이 가면 상속될 때 만약에 윤 씨가 사망했으면 윤 씨 밑에 있는 자식한테 상속이 되는 게 대습상속 아니에요. 그걸 노린 게 아니냐 이은혜가. 아주 빼먹을 때까지. 이거 정말 이건 거의 악마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습상속을 노려서 지금 지 딸을 윤 씨 앞으로 이렇게 입양한 게 아니냐. 근데 이 사실도요, 윤 씨 가족들은 몰랐대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몰랐겠죠. 장례식 하는 날, 첫날. 이은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 딸을 오빠가 입양했어요. 그래서 오빠 앞으로 딸이 지금 호적에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를 유가족한테 장례식 하는 첫날 얘기를 해가지고 청천벽력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뭐 저번 시간에 제가 오직하면 범죄 목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윤 씨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혼인무효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오직하면 법학박사라는 놈이 했어요. 사실 그 요건 엄청나게 까다롭고 힘들어요. 혼인무효소송은 본인이 동의한 이상은요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그거 돌리는 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직 답답하면 열받아서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제 이번 그 입양과 관련된 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때 친족 관계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입양을 윤 씨가 한 이후에 한 번도 딸하고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한 공간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공간에서 살아본 적 없고 만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걔하고 네. 입양 이후에. 네. 그러면 신분적인 어떤 생활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입양을 해왔다면 내 자식이라고 키워야죠. 받아들여서 한 공간에서 있으면서 키우고 교육시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만나고 네. 그런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사회관계, 생활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신분적인 생활관계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잘 검토해 하면은 취소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입증하는 게 문제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빨리 윤 씨하고 그 딸의 어떤 친족 관계 이거 정리해야 되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망한 남편분의 가족들, 유가족들은 지금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파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없어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파양 권한은 원칙적으로 파양을 한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본인, 입양을 한 입양한 사람이. 사람. 근데 그 법에 보면은 입양을 한 사람의 가족이 파양 청구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너무 이게 지금 파양 청구권자 자체가 유족이 될 수가 없어요. 유족은 거예요. 파양 청구권자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입양 취소가 이게 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적 생활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걸 잘 구증해 가지고 네. 좀 어떻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이거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게 법상 좀 애매하거든요, 이 규정이. 이게 가스라이팅이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강요나 막 억지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억압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견상 보기에는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뭔가를 이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죠. 자발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법적으로 뭔가 처벌이라든지 취소라든지 행위 취소라든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 씨도 본인이 다 직접 가가지고 신청서도 내고 교육도 동의도 듣고 하고 교육도 받고 면담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이게 사실은 했으니.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법률적인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법률적인 행위를 해버리면 또 법률에 의해서 파양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형식적으로는 법률적 행위를 해버린 거잖아. 그런데 또 법률적 행위에 의해서 또 파양도 해야 되는데 그게 이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적 생활관계를 어떻게 잘 구증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저 피해자 유가족이 못한다면 공익의 대변인 검사잖아요. 네. 검사가 이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모색을 해봐야 돼요. 개인회생 관련돼서 보니까 이거 네. 윤 씨가 많이 버는데. 연봉 6천 이상 버는 사람이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도 했었잖아요. 그때도 막 이은혜한테 좀 달라고. 나 돈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빚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다 막 그렇게 울면서 하소연하니까 이은혜가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뭐예요? 오빠 그런데 정말 나하고 안 만나고 싶어? 겁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는 나의 노예야, 그 소리예요 이게. 욕 한마디 해도 돼요, 교수님. 나쁜 년이 나쁜 년이지 진짜. 나쁜 년. 그냥 정말 이 방송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도 하고 싶어요 정말. 정말 아니 너무 힘들어서 막 빚에 허덕이는 그렇게 돈 사람한테. 잘 벌던 사람이 빚에 막 허덕여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나랑 헤어지고 싶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신만만한 거지. 너는 나를 떠날 수 없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네. 너는 내 노예야. 그러니까요. 내 소속이야. 넌 난 못 헤어져. 뭐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힘들고. 정확한 가스라이터죠. 이게 완전. 얘는 이은혜가요. 오리지널 가스라이터. 가스라이팅을 행한 년이니까. 그렇죠. 가스라이터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조건을 내가 조목조목 끊어가지고 왔어요. 이게 네.
도주 과정 그거 봐야 돼요. 네, 도주 네, 과정. 그럼요. 예. 이은혜 지인이 하나 있어요. 그 이은혜하고 절친이래, 절친. 아, 이 여자가 또 지하고 친한 절친이 또 있어. 네. 그 절친한테 보니 한 얘기예요. 이 절친이 네. 이제 방송국에다가 제보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은혜하고 친한 이은혜가 여기 있고 네. 이은혜하고 친한 네. 여자 A라고 네. 합시다. 네. A. 그다음에 A하고 친한 이제 B. B하고 이은혜가 직접 연관된 건 연관은 아니에요.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이 A가 친한 게 이은혜도 친하지만 B하고도 친하니까 B한테 얘기를 한 내용이에요. 네. 이은혜하고 공개 수배되고 난 다음에 광장시장 같은 데 가서 육회 처먹었다는 거. 사람 엄청 많잖아요. 네, 거기. 안국역 같은 데도 가고 인사동에도 가고 밥 먹고 놀았대요. 같이 자기가. 그러니까 가서. 막 놀러 다닌 거네요. 친구도 네. 만나고. 환장하겠더라고 내가. 근데 제가 방송할 때 그 얘기했죠. 절대 집거 안 한다고 마스크 쓰고 모자 뒤집어 쓰면 얼마든지 돌아다닌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역시 그랬어요. 역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A가 그 자기 친구 B한테. 뭐요? 은혜가 보험 들어놓고 보험금 타먹으려고 예.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다. 그래서 남편 죽였어. 그러면서 한참 껄껄대고 웃었다는 거야. 이 A라는 여자도 이거 내가 볼 때 껄껄대고 그렇게 그 웃는 거 보면 이것도 저 제정신 아닌 인간이 이거. 그러게요. 얘도 조사가 상당히 필요해요. 이 사람도 내가 볼 때는. 네. 근데 얘가 그 얘기함. 은혜가 보험 들어놓고 조직적으로 사기 쳐가지고 남편 죽였다는 말을 B한테 한 거야. 네. 그러면 A는 알아. 이 은혜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알고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 기간 동안에 아주 거리낌 없이 그냥 여유롭게 서울 시내 활보하면서 이렇게 즐긴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시내로 간 게 아니고 놀러 막 다닌 난 거잖아요. 댕긴 거예요. 네. 부산도 갔다 왔다던데 뭐 얘기 들어보면 이게 근데 저는 솔직히 예측했어요. 다닐 거라는 예, 거예요. 마스크 뒤집어 쓰고 모자 쓰고 안경 쓰면 몰라요. 이게 지금 코로나 시국이 지금 수배자 검거 실적이 거의 전무예요. 어떻게 잡아요? 오다 가다 걸린 거 네. 말고는 경찰이 발견해갖고 신고해서 한 게 거의 없어요 지금. 뭐, 코로나가 여러 사건에 범죄자들. 영향을 미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그 얘기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네. 일단 그 검찰에서 조사받고 12월 14일 날 도망간 이유가 네. 변호사 살라고. 변호사 그 유명한 우리나라 말만 네. 하면 아는 그 유명한 그 로펌 네. 그 변호사는 내가 3억이던데 그 3억이 드는데 일단은 도망갔다가 그 변호사 돈을 모아가지고 3억 벌어서 변호사 사고 조사받으러 조사받겠다. 들어가면 나온대. 그리고 그 3억을 어떻게 벌어? 그러니까 은혜가 사이버 도박하는 사람을 잘 아는데 그 사람 밑에서 도박 일을 한 파트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네. 월급을 현금으로 지금 받고 있어.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 이거 다 조금 확인해 봐야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아주 정말. 구체적인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정황이 그거 좀 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0대 시절, 이은혜 10대 시절 관련돼서는 제가 아마 우리 방송에서 성매매 관련된 얘기를 제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들은 게 있어서 했는데 사실은 언론에서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보도내기가 좀 찜찜해서 안 올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얘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막 다 떠버리더라고. 성매매 관련된 얘기를. 근데 얘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방송한 것처럼 네. 10대 시절에 조건 만남 원조 교제 했어요. 얘. 네, 네. 그걸로 거의 생계 유지했던 것 같고요. 그랬던 아이고요. 얘가 윤 씨하고 혼인 기간 포함해서 한 8년 동안 만난 남자가 한 6명 가까이 된대요. 이 인간이 이거 동창생 진술에 의하면 이은혜는 원래 그 10대 시절에 가출해가지고 네, 가출 패밀리 네. 예, 그걸 구성원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요번에 그 용서계곡 가서 그 같이 갔던 이씨 있어요. 수감돼 있다는 수감돼 사람이요? 있다가 지금 나왔어요. 지금 또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네. 풀려 나와서 네. 지금 검찰에서 데려다 조사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 키맨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같이 가출 팸 구성원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에요. 네.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이 동창생 얘기가 자기도 그렇게 썩 잘 살진 않았는데 워낙에 가출 팸 중에서 이은혜 이쪽 일당이 질이 나빠갖고 네. 정말 피했대요. 애초부터 원래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그렇게 거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뭐 접대 말씀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조계제 가가지고 손님 저 남자 손님한테 아저씨 먼저 씻으세요 하고 지갑 뒤져서 도망가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성관계 할 때 조연수 일당이 덮쳐가지고 협박해서 미성년자하고 성매매한다고 그 돈 뜯어가고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고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 이연애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맨날 저 PC방 가서 채팅하는 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매매하려고. 그런 사람 만나려고. 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진짜 알아보긴 알아봤어요. 얘가 그 당시에 부평경찰서 관내예요. 네네. 부평경찰서에서는 저명 인사예요, 이연애가. 하도 자주 하세요? 하도 자주 들락거려갖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보세요. 저명인사예요, 저명인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돈을 뜯어내는 게 너무 익숙한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죄책감도 안 느끼는 거지. 지금 이게 남편 윤 씨한테 돈을 뜯어내고 하는 게 와 인간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하지만 얘는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다른 사람 등쳐서 돈 뜯어내고 하는 게 너무 익숙한 그런 삶을 그냥 쭉 사는 사람인 거예요. 삶의 일부니까 네. 그게 그냥 자신의 생활이지 없었죠. 그게 죄책감이 느껴지질 않은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검찰에서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어요. 네. 경찰에서 구속을 시키면 경찰서 유치장에 두고 10일 이내에 검찰로 보내도록 돼 있는데 네. 검찰은 그 2번 연장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검찰에서 10일을 원래 5월 5일까지예요. 4월 26일 날로 이제 1차 검찰 구속 기간이 열흘 끝나는데 네. 열흘을 연장해서 5월 5일까지 연장해놨으니까 지금 계속 조사 중일 거예요. 네. 그래서 5월 5일까지 조사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죄명 만들어갖고 이제 재판에 회부할 거란 말이에요. 네. 기소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연장됐다는 거. 근데 얘네들이 그 조서를 그동안 그 검찰에서 열흘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제대로 조사를 못한 이유가 진술 거부권 행사했어요. 말을 안 했잖아요. 네, 진술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 이제 검찰에서도 지금 아마 조연수하고 이은혜는 분리신문할 겁니다. 말 맞추면 안 되니까 네. 분리신문할 거예요. 근데 그거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 아시죠? 네, 네. 이은혜가 살인미수 관련된 거, 특히 그 보고독 관련된 거 이거는 부인하는 진술서를 써가지고 법원 판사한테 제출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주고 구속됐죠. 그럼 그건 조금 이따 더 한 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키가 뭐냐면 조력자 조사예요. 조력자. 도피행각에 도움을 준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 참고인 조사 받고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범인 은닉죄나 범인 도피죄로 아마 그 형사입건을 해서 처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처벌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네. 응? 아까 뭐 안국역이고 뭐 광장시장 가서 육회 처먹고 할 때 같이 생겼다는 그 이은혜 절친. 네. 이 여자가 과연 공개 수배됐다는 걸 몰랐을까요?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하고 떠들썩했는데. 그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저는 그 이해 안 돼요. 근데 이제 엊그제 이제 그 아래서 그 여자로부터 배씨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 여자로부터 결국은 이은혜가 숨어 있는 오피스텔을 알아내 가지고 인천청 광수대에 제공했다. 네.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끊었는데 그 부분 제가 또 다시 확인했어요. 네. 분명한 거는 인천청 광수대에서 그 나름대로 제가 요전번에 말씀드렸던 수사 기법에 의해서 오피스텔은 어느 정도 특정하고 있었어요. 거기 예,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방송에서 제보한 것도 있고 자체 수사도 있고 아버지를 계속 접촉하면서 설득하고 회유하고 있었던 것도 맞고 이게 다 맞아떨어져서 이게 검거가 된 겁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력자는 지금 현재까지는 한 4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저도 더 많을 지금 찾지 수 있을 못해서 것 그렇지 같아요. 더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가 조력자는 도주 중에 1박 2일 동안 경기도 외곽 주변 돌아다녔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 CCTV에 그 이은혜하고 들어가는 거 보고 잡았던 그때 그 사람 그 남녀거든요. 네. 그 두 사람. 네. 그 중에 여자가 이은혜 친구래요. 친구. 네. 그 같이 돌아다니는 사람. 또 나머지 한 명은 이은혜가 신용카드를 썼는데 그 남의 신용카드예요. 그렇죠. 네. 그 신용카드 빌려준 사람 하나 있어요. 명의자, 신용카드 명의자. 네. 또 한 명은 그 오피스텔 월세 계약해준 사람. 계약자.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4명 조력자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최소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오피스텔 그 주변에 있는 CCTV를 지금 오피스텔 것도 그렇고 네네.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사람도 또 찾아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럼요. 그래서 오피스텔 CCTV 그 주변에 있는 CCTV 전부 지금 뽑아다가 분석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조력자 관련된 거 그렇고요. 지금 조각조각 그 여러 그 보도에 난 거를 우리 구독자님들이 알기 편케 지금 조각조각 지금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SIU는 우리 뭐 SIU가 직접 여기 나와서 방송 출연해서 하기도 했지만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 유니트 네. 그 보험 사기 전담 조직 이 네. 보험사 내부에서 만드는 이제 그건데 네. 그 아마 경찰 일산 서부 경찰서에다가 유가족이 제보할 때 같이 제보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S생명보험에 있던 김홍 씨예요. 62세 김홍 씨. S 보험사의 SIU 부서에 계셨던 김홍 분인 씨, 거죠. 62세. 지금 이분 전화번호 지금 제가 확인하고 한번 모시자고요. 그래서 제가 섭외하려고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도 그 의심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2019년 말에 보험사의 이은혜가 보험금을 이제 지급 요청을 했는데 네. 윤 씨 사망하고 나서 네. 딱 보니까 2017년 3월 달에 혼인 신고하고 그때 윤 씨 앞으로 생명보험을 4건 들더라는 거야. 네. 받으면 8억이고 그런데 2년이 있다 사망을 했다는 거고 보험료는 월 70만 원이더라는 거야. 네. 이거 세게도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심했고 첫 네. 번째. 그다음에 항상 무슨 사건이 있기 직전에 용인 낚시터에 빠지기 직전에 실효됐던 거 그 직전에 살렸고 네. 원래 보험은 2달 안 내면 실효돼요. 그럼 실효되기 직전에 살리고 낚시터에 빠지고. 그다음에 또 실효되기 직전에 보고독을 먹고. 이게 또 요번 사건 난 거는 4시간 후면은 그 보험이 실효되는데 지금 사망 용서계곡이 사망했어. 이거는 뭔가 석연치 않더라는 거죠. 이게 수사관 출신이거든요, 경찰. 네네. 이거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장 의심했던 거는 뭔 줄 아세요? 뭐예요? 근접보험 들어보셨어요? 근접보험. 근접보험. 남편 만약에 보험을 들으면 네. 적어도 요즘 세상에 80, 80세까지 그 계산해서 넣죠. 거의 55세 기준으로 넣었어요. 종신보험 넣죠. 요즘은 거의 사망할 종신 때까지. 넣어요. 종신 맞아요. 종신 넣어요. 근데 윤 씨 보험을 이은혜가 몇 살로 넣는 줄 아세요? 근접보험이라고 그러는데 55세로 넣은 거예요. 그럼 55세까지만 살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근접보험을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익자가 전부 다 이은혜더라는 거예요.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 전형적인 보험 사기 수법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김홍 그 SIU 이분 퇴직했다고 그래요. 내가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네. 퇴직 안 해서 바로 나하고 연결이 됐을 텐데 지금 퇴직하고 나갔다고 그래서 지금 전화번호를 몰라갖고 지금 수배 중에 있으니까 이분 꼭 모실게요. 그래서 이은혜 사건은 지들은 귀신 감쪽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의심을 살 만한 요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어차피 들통나게 돼 있었던 그런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이제 우리 법학하신 홍 박사도 이거 뭐 늘 생각했을 거야. 부작위 살인. 자,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조 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하지 아니하면 이제 부작위 살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안법이 없어요. 착한 사마리안법은 뭐냐면 비록 남이 위급한 순간에 처해 있으면 구조 안 해주면 처벌하는 게 사마리안법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 법이. 남은 구조해줄 의무 없다는 거예요. 물에 내가 지나가다가 봤더니 애가 물에 빠져 있는데 나는 남이라서 쟤 구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간다 치더라도 처벌은 못해. 그렇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저 아이가 빠져 있는데 내가 담임 선생이야. 네. 그건 내가 안 구하면 법적으로 나는 이제 부작위 위한 살인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보호 의무가 있는 보호 의무가 있기 사람이니까.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맥락에서 본다면 이은혜는 아내예요. 그렇죠. 법적으로 뭐 아내죠. 예. 구조 의무 있어요. 그래. 조현수는요. 조현수는 남이죠. 남입니다. 조현수 처벌 못해요. 다만 이 사건을 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해결하려면 두 사람이 공모해가지고 고의가 입증돼야 돼요. 네. 애초부터 고의적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얘들이 공모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공모 밝히라는 거지. 네.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요. 부작위 그 살인죄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쭉 내려오던 거는 이거 조현수 거 구중하는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내가 법학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확장해서 갈 수 있는 게 하나 여지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어요. 뭐 최근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선례가 있어요? 판례? 네. 이준석 선장. 아 세월호 사건.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건이 지금 큰 한 획을 그었어요. 그 부작위 살인죄. 살인에서. 예. 예, 그 세월호 사건에서 이준석이 무기징역 받았어요. 네. 예, 선장의 부작위. 네. 부작위가 나왔어요. 즉 말하면 대피하라거나 퇴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방송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뭘로 봤냐면 이준석의 행위 자체를 네. 적극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아서 익사시킨 거하고 동일하게 봐버렸어요. 법원에서. 부작이지만 거의 자기에 준하는 그렇죠. 자기로 봐버린 거 대법원에서. 그 네네. 판결이 있어요. 그 그렇죠,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준석 사건에 네네. 이준석 선장 사건에 그래서 부작위 살인의 해석 범위가 넓어졌어요 지금. 그렇네요. 네네. 최근 판례에서는 네. 부작위 건에서는 네. 그래서 이준석 사건 때문에 뭐 만약에 검찰에서 부작위 살인으로 적용해가지고 논란이 있을 거다 뭐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네요. 지금 그 형태가 똑같은 거잖아요. 이를테면 놓고 보면. 일견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작위 사례는 이준석 선장 사례를 좀 대입하면 좀 쉽게 풀리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 바람이죠. 그렇죠. 예, 그런 생각 해봐요. 하여튼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법적 공방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부작위로 한다면.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요거 검찰에서 꼭 부작위로 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네. 하여튼 얘들은 초반에 비협조적인 상태에 있다가 분리신문하고 있으니까 약간씩 변화가 있대요. 이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약간씩 서서히 있대요. 더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검찰이 조금 이제 의도적 살인, 부작위 살인이 아예, 아니라 네. 아예 고의에 그냥. 의한 살인으로 이게 좀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은혜가 네. 보고독 사건을 나는 절대 아닙니다 하고 진술서를 써가지고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 네. 판사한테 줬잖아요. 네. 그거 다분히 누구한테 코치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고의의 연속성에 있거든요. 죽이려고 하고 이때도 죽이려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공모한 거다. 네. 공모는 고의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걸 끊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앞에 거를. 아예 여기가 이은혜가. 아니다는 걸 해본 네. 뒤에까지도. 끊어버리면 이거 저 용서 사건은 둥 떠버리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은혜가 보고독 사건만큼은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고치받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보고독 사건과 용서 사건이 이어져서 연관관계만 딱 인정이 되면 네. 애초부터 이것들은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잖아요. 보고독 이만큼 넣었는데 안 죽었지 하고 그렇죠. 둘이. 네. 그럼 둘이 공모한 거잖아. 그렇죠. 그 공모의 연장선상의 용서 계곡이 또 있다. 이어진다면 네. 고의의 연속성에 의해서 자기살인이 될 수 있어요. 부작위 죽이려고. 따질 필요도 없이. 그렇죠. 죽이려고 애초에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은혜가 누군가의 법률적 코치를 받아서 보고 사건을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끊으려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거 분명히 누군가 코치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보고독 사건만 완벽하게 구중하면 그 사건의 미수에 그쳤잖아 그때. 네. 미수에 그쳤는데 결국은 성공한 사례로 용서까지 이어진 거로 일련의 길을 뭉뚱그리를 묶어버리면 네. 이건 자기 살인으로 갈 수 있어요. 부작위 가지고 따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 제가 만약에 담당 수사관이라면 저는 그렇게 구중해가지고 묶어서. 의도 네. 살인으로 엮겠습니다. 저라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도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실까 싶어요. 이게 부작위로 가면 너무 좀 어려워지잖아요. 사건이. 복잡해져요. 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살해 의지의 지속성을 증명하는 사건이 보고독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 저 부수 쪽으로 끼어드는 게 뭐예요? 틈만 나면 실효되기 직전에 살려갖고 하잖아. 하는, 정황이.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 이은혜가 누군가의 조언을 받고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그 보고독 사건 끊으려고 애 많이 썼다는 게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거를 더 증거로 만들 수도 걸로.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보고독 사건 무죄되면요 용수 사건 연결 안 돼가지고 어려워져요. 그렇죠. 이게 이거 엄청 살인이랑 중요해요. 살인의 고의랑 연결 지을 일이 이게 어려우니까. 어렵죠.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붕 뜨게 돼서. 그러니까요. 네.
1년에 이어진 자규에 의한 살인 사건이 되면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정말하면 고의의 연속성, 네. 살해 의지의 연속성만 요렇게 이어지면 다이빙도 죽이려고 한 하라고 거다. 시킨 것도 네. 자규로 가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안 구한 걸로 가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를 다이빙 하게끔 해버리는 거를 거지. 자규로 봐버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아예 네, 아예 수영 뛰어들게 넘어가는 만드는 사람을 거지. 그렇게 다이빙 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걸로 자규로 엮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자규에 의한 사례로 검찰도 갈 것 같고 그게 입증이 내가 볼 때는 더 쉬워요. 부자규 갖고 싸울 거 없이.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래서 교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있었던 그 수감됐던 이 씨가 키맨이라고 키맨입니다. 말씀하시는 키맨입니다. 이유가 예. 예,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모 씨 이 사람 이제 최근에 출소했다고 그러는데 뭐 마약으로 들어갔다 구속됐더니 나왔다고 네네. 그러는데 아마 이거 수사기관에서는 불편하지만 이제 신주단질 겁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이 사람 입에 의해서 완전히 이거 뭐 뒤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법리도 저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여기다 이렇게 열받는 것들이라고 써놨는데 그 이후에 열받는 맞아요. 것들. 교수님 여기 그 외에 열받는 것들이라고 예, 딱 적어 놓으셨어요. 예, 저 2016년도에 미국 가서 혼인 신고했죠. 네. 미국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라스베가스 거기서 신혼여행 즐기다 왔어요. 그냥 생각해서 우라가침이라 가지고. 그때 이은혜가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했거든요. 왜 네.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이제 했냐 그랬더니 네. 그 당시에 이은혜가 기초생활 수급자 플러스 네. 돈 받으면서 네. 플러스 한부모 가정 또 수당 나오는 거였어요. 네, 그걸 네. 2개를 받고 있었어요. 기초생활 수급자의 한부모 가정 엄마로서 그 네, 돈을 자기 받은 아이가 거예요. 있으니까. 아이가 예, 있으니까 그걸 받고 있는데 오빠 한국에서 결혼하면 나 그거 못 받아. 이제 그러면서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 나와갖고 윤 씨가 아마 이제 혼인 신고 하자고 한 것 같아요. 결혼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은혜가 그때 아마 이미 예측했을 거예요. 오빠 그러면 나 혼인 신고하면 지원금 못 받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지원을 나한테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 씨가 오케이 했겠죠. 이게 이은혜가 평상시에 윤 씨로부터 돈을 삥 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돈 내놓으라고 하는 그 자기 나름의 정당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애초에 부실을 만드는 얘기했잖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오케이 했잖아. 맞아요.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그 돈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당신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준다고 했으니까 돈 줘. 그래요. 돈 달라고 할 때마다 아마 그런 얘기 막 그거예요, 하면서 그거. 달라고 했을 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또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 보험 사기 하려면 한국에서 혼인 신고하는 게 해야 유리하잖아. 되니까, 예. 그러니까 평소에는 윤 씨한테 돈 뜯어갈 때는 수당 못 받으니까 내놔. 그러면서 그냥 혼인 신고 해주는 척하고. 하려고,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혼인 신고 해준 거는 보험 사기 하는 데 하려고 유리하게 한 거죠. 하려고. 그렇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받는 거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네. 중요한 거 있어요. 뭐예요? 지금 그 가평경찰서에서 최초 변사 사건이 용소계곡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은혜가 우리 이렇게 물놀이 가서 즐겁게 히덕거리고 놀고 아무 혐의 없어요 하고 제출한 영상이 21초짜리 분량이에요. 그 다이빙 할 때 네, 했던 그 네, 영상이요. 21초 예. 분량이에요. 근데 그 영상에 윤 씨가 다이빙하는 건 없어요. 예. 두 새끼는 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조연수하고 이모라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밑을 살피고 있고 윤 씨는 쫄아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뻗대는 형태로 앉아있는 그 네네. 영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정작이 윤 씨가 다이빙하는 순간은 없어요 거기에. 네. 그 물놀이하고 즐겁게 노는 것만 있어요. 네. 가평경찰서에서는 그것만 보고 네. 타살 혐의 없다고 본 거예요. 그 영상 때문에. 네. 이은혜가 제출한 영상으로. 네. 그런데 처음에요. 이거를 수사관들이 바보입니까? 그럼요. 당연히 21초짜리 분량이 편집됐는지 여부를 감정 의뢰를 해요. 네. 감정 의뢰했어요. 네. 황민구 네. 법영상 분석 연구소 소장이 있는데 이분이 아마 이제 그 의뢰를 받아갖고 했나봐. 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보통 그 이제 물에 빠져갖고 사망한 사람의 유족의 입장에서는 그 영상을 찍었으면 그거 손 안 돼요. 바로 그냥 그럼요. 그대로 원본 그대로 제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상은 화질 자체가 네.
3배에서 5배 정도로 압축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뭔가, PD님들 네. 뭔 소리인지 나는 모르겠어. 3배에서 5배로 그 영상은 압축이 돼 있대요. 그래서 2차적 편집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뭐 조연수 씨가 뛰어내린다든지 아니면 뭐 속된 말로 막 미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뭔가가 그 영상이 지금 편집하는 과정에서 뺄 거 빼고 낄 거 낀 거라면 요거만 영상이 그 편집됐다는 것만 입증해 버리면 네. 요거는 엄청 편할 것 같아요. 이 사건 처리하기가. 그렇죠. 뭔가 또 편집을 왜 해요? 의도가 있으니까 편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있는 대로 못 주니까 그걸 뭐 예. 3배에서 5배로 압축했다는 소리는 뭔 소리예요? 5분짜리다 그러면 0초부터 5분까지 그대로 통으로. 예. 중간에 뭘 잘라냈어. 네. 얘를 다시 붙여야 되잖아요. 다시 붙이면 그러면 30초를 잘라냈어. 그럼 4분 30초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이걸 뽑아내야 돼요. 영상을. 붙은 영상을. 네. 그 과정에서 이게 압축이 된다. 이 말. 나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는데 분명한 거는 저희는 그래요. 수사관들은 그 영상 분명히 이렇게 사건이 되면 편집됐는지 여부는 분명히 의뢰를 해요. 전문가한테. 그렇죠. 의뢰한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면 이건 게임 끝입니다. 복잡하게 따질 것도 없어요. 뭐 카톡에서는 200메가, 300메가 아래로만 보낼 수 있으니까 그 만약에 그 용량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낼 때 이게 자동으로 또 압축되는 기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로만 아마 판단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다른 2차적 편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좌우지간 전문가가 봤을 때 이 영상은 원본 영상이 아니고 뭔가 편집된 형태일 걸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제대로 밝혀지면 이건 게임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뭐좀 이씨 그 사람이 좋겠어요. 저는 이 천인공날 사건의 일부라도 동조했다 손치더라도 주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사람이라면 참여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밝혀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그게 그 마지막 양심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씨한테 하소연합니다, 진짜. 있는 사실 그대로. 그 다음에 아까 친구의 친구에다가 전달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 그 친구. 절친. 네. 예, 같이 숨어 있는 동안에 경기도 일원에 1박 2일 놀러 갔다 온 남녀. 네. 뭐 그다음에 오피스텔 계약해준 그 여성, 그분, 네. 이런 사람 등등. 그다음에 이제 이은혜가 3억 그 변호사비 벌으려고 일거리 맡았는데 불법 도박 사이트라고 얘기하면서 도움 줬다는 그 남자. 네. 이런 사람들 등등 물론 저 경찰에 다 데려다 조사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들이 처벌 받는 거는 어차피 처벌 받아요. 개입을 그거는 둘째 했으니까요. 치고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사람 자기가 이 세상에서 공기 마시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산다면 사람의 모습은 진심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자기들도 저 자기 어머니가 배 아파서 10달 동안 배 아파가지고 고귀한 생명체로 세상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주는 게 그게 자신이 복 받는 길이고 이 다음에 진짜 지탄받는 데서 벗어나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맞아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옳은 행동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순간적으로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물론 나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나쁜 건 그걸 알고도 이게 지금 나쁜 행동이라는 걸 알고도 고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나쁜 행동 하는 게 더 부끄럽고 그러면 더 정말 나쁜 거잖아요.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 지키는 의리는 의리가 아닙니다. 그건 의리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리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은혜 사건 전반에 걸쳐서 좀 제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좀 정리해가지고 와서 조각조각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이은혜 조연수 사건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을 여러 뭐 방송에서 나오는데 이걸 좀 제가 태제별로 꼭꼭 그렇게 뭉쳐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 네. 우리 구독자님들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맞출게요. 감사합니다. 예. 예.